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네, 오늘도 투자 어드바이스는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대세라는 거는 막을 수가 없어서 대세라고 부르죠. 지금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대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연기금을 포함해서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는 이 큰 손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사서 수탁 회사에 맡기고 관리하고 또 다시 거래소 같은 걸 이용해서 팔고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냥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비트코인 금융상품. 그게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게 지금 미국에서 언제 승인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격도 아주 큰 변화가 있을 건데요. 자, 새로운 황소장, 불장이 시작될 시점이 바로 그때가 아니냐. 자, 이런 분석이 많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고요. 자, 미국에서 굵직한 자산운용사 하나가 비트코인 현물 ETF 경쟁에 합류를 했습니다. 1조 5천억 달러 자산을 굴리는 자산운용사 이 프랭클린 템플턴 얘긴데요. 프랭클린 템플턴, 이 회사가 경쟁에 합류한 건 대세를 따른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픽을 한번 보실까요? 이게 프랭클린 템플턴이 합류하기 전까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한 회사들 이 목록인데요. 자, 맨 위에 보시면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9조 달러 가량의 자산을 굴리는 블랙록이 있고요. 그 뒤가 바로 4조 5천억 달러 정도를 굴리는 피델리티가 있고, 또 그 다음이 뭐 1조 5천억 달러 굴리는 인베스트코 뭐 이렇게 등등 됩니다. 자, 9개를 다 합쳐가지고 보면 전체 이 9개 자산운용사가 굴리는 자산 규모가 15조 2천억 달러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요. 자, 여기에 프랭클린 템플턴이 합류를 하면서 여기 바로 1조 5천억 달러가 또 추가가 된 거니까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자산운용사 총 10개사가 굴리는 자산 규모가 16조, 자, 여기다가 1조 5천억 달러를 추가한 16조 7천억 달러로 늘었다고 하겠습니다. 뭐 자산운용사들,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한 자산운용사들이 굴리는 자산 규모가 16조 7천억 달러. 자, 이 얘기가 바로 뭐 이만큼어치 비트코인을 산다, 이건 아니죠. 자, 이 중에서 일부가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들어갈 텐데, 시작이 되면 아마 뭐 글쎄요, 규모가 좀 커지지 않을까. 어느 정도 규모가 될지 모르겠으나, 자, 블랙록 같은 데가 합류를 한 걸 보면 적지 않은 규모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요, 이렇게 많은 자산운용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이자 미국 정치권을 움직일 정도로 파워가 세다는 평가를 받는 블랙록을 포함한 엄청난 기업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에 뛰어들겠다, 이러면서 SEC, 이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비트코인 현물 ETF, 이건 고객이 투자하는 돈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이 선물 ETF 말이죠. 선물 ETF는 자, 이 고객이 투자하는 돈으로 비트코인 현물을 사는 그런 상품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에 베팅을 하는 뭐 그런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비트코인 선물 ETF 상품 2개는 SEC가 승인을 해주면서 현물 ETF는 계속해서 거부를 해왔죠. 근데 지난달에요, 이 법원에서 SEC가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주면서 현물 ETF를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이런 내용의 판결이 나왔었죠. 자, 그레이스케일이 비트코인 간접 투자 상품인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자, GBTC, 이 비트코인 62만 개 정도를 보유하고 그걸 기반으로 간접 투자 상품 트러스트를 판매하고 운용을 해온 이 그레이스케일이 법원에서 제기한 소송. 자, 우리 상품을 ETF로 바꾸겠다고 신청을 해왔는데 SEC가 부당하게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 이러면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법원이 그레이스케일 손을 들어줬었죠. 뭐 저도 영상에서 전해드렸는데, 판사가 내린 결정을 보면, 야, SEC, 니들이 비트코인 선물 ETF는 승인을 해주면서 현물 ETF 승인 안 해주는 거, 이거 부당하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SEC가 언제까지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안 해주고 버틸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제 곧 온다, 자, 이런 전망이 지금 우세하게 됐고요. 자, 그레이스케일 판결이 나온 다음에 그레이스케일 법원 판결이 나온 다음에 처음으로 SEC 위원장 게리 갠슬러가 의회 청문회에 나왔는데요. 자, 공식 석상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해서 뭐라고 할지 굉장히 주목이 됐고요.
캔슬러가 뭐 입을 열었습니다. 당연히 청문회니까 뭐 입을 닫고 있을 수는 없겠지만 하여튼 입을 열었는데 공화당의 빌 해거티 의원이 그레이스케일 판결을 언급을 하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자, 자산운용사들이 신청을 했는데 신청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신청서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냐? 뭐 이런 질문을 했거든요. 캔슬러가 근데 답변을 했습니다. 근데 자, SEC는 법원 결정을 계속 지금 분석하고 있다. 리뷰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현물 ETF 신청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여러 개의 신청서를 다 리뷰하고 있다. 자, SEC의 스태프들, 직원들이 권고안을 내놓을 거고 지금 그걸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코인 매체 같은 데서 업계 전망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요. SEC가 비트코인 이 현물 ETF를 승인을 해주면 어느 하나 뭐 예컨대 뭐 블랙록 뭐 이런데 아니면 뭐 2등 업체 피델리티 요런 데만 승인을 해주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해주면 한꺼번에 다 해줄 거다.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체들 이 승인을 신청한 거를 다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갠슬러가 또 얘기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청문회에서. 갠슬러는요, 그동안 뭐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알트코인은 증권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왔죠. 자, 알트코인 중심으로 굴러가는 코인 업계가 규제를 지키지 않는 무법지대 같은 상황이라는 게 이 갠슬러가 갖고 있고 또 그동안 밝혔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오늘도 뭐라고 했느냐면 사기와 위법 같은 게 넘쳐나는 게 코인판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를 중심으로 해서 뭐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상대로 소송을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건 증권이다 이렇게 딱지를 붙이는 알트코인 숫자를 늘려온 게 SEC인데 자, 그런 기조에는 현재 변함이 없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시점으로 비트코인 가격 네, 어제부터 좀 올랐죠? 한 24시간 기준으로 보면 뭐 3점 몇 퍼센트 정도 올라서 지금 26,000불, 25,900불 뭐 이런 수준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